잔류 확정을 위한 파이널 B그룹의 34라운드. 오늘은 광주와 대구의 달빛 더비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현정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 한영민 위원, 김원일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두 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파이널 라운드 A는 우승과 ACL 진출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파이널 B는 1패 1패가 정말 치명적인 강등이라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B에서의 경기가 더욱더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주 승리 시 승점 46점으로 강등 탈출이 좀 예상이 되고 대구 승리 시엔 다시 한번 강등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양 팀 모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쟁을 방불케 한 오늘의 경기, 이 치열한 혈투를 앞둔 선수들을 저희가 모시고 인사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광주FC의 허율 선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 이렇게 필드에서 보니까 직접 더 보니까 큰것 더 잘생긴 더 같아요. 크네요. 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FC 허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 두 분을 볼 때도 사실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 도복을 올려서. 근데 저도 허율 지금 선수가 다리. 있으니까 정말 아니. 그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요새 정말 폼이 좋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팬분들하고 저희 가족분들의 응원 그리고 또 감독님의 지도력 덕분에 좋은 경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좀 외워왔던 멘트들을 쭉 한 것 같은데 이제 편안하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센터백 포지션으로도 출전 중인데 공격수로 출전할 때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느 포지션이 더 본인한테는 좀 그래도 내가 좀 더 편한 포지션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수비수일 때는 아무래도 실점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적이지만 공격수를 볼 때는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격 볼 때가 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부담이 조금 더 적은 거죠? 네. 저 아무래도 뭐 수비수에서는 뭐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도 실점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공격은 또 100번 못하다가 한 골 넣으면 또 스타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담감을 허율 선수가 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 스카이 스포츠 갔을 때 황문기 선수가 저희랑 골 세레모니 공략하고 득점을 터뜨렸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혹시 세레모니 준비한 게 있는지 또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또 저희를 네. 향해서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세레머니 네. 하나 네. 만들어 주시면. 세레모니 자 PT 체조라고. 네. 네? 여기 이 동작은 굉장히 좀 쉬워 보이는데 좀 네. 멋있는 거. 네, 멋있는 좀 거. 멋있는 네. 멋있지 않았나요? 네. 아니었나요? 오늘 그라운드에 볼을 물기가 많이 못 있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약간 네. 무릎 슬라이딩 셀러머니 같은 거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을까요? 무릎 슬라이딩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로 네. PT는 안 하는 걸로. 풀어버리겠습니다. PT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꼭 득점. 두 골을 넣으면 아, PT 체조 아, 네. 골로 오면 네, 알겠습니다. 꼭 약속. 아, 네. 약속하신 거예요? 오. 도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팬분들께 받아본 골 때리는 Q&A 시간을 좀 해볼 텐데요. 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월곡 FC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월곡 FC 출신인데 이 지역 연고로 하는 팀으로 제가 프로를 입단했는데 이 어린 친구들한테도 저희 광주 FC가 큰 꿈이 되어서 꼭 프로에 입단할 수 있게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시 대 호날두 누가 더 좋은지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간결한데 정말 어렵죠? 저는 호날두 선수가 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자기 관리도 엄청 최고인 것 같고 뭐니 해도 시어 세레머니가 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네. 홀란드 아케. 홀란드죠. 홀란드. 그러면 네, 이해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더 네. 기중이 있는 걸로. 네. 그럼 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골이 더 때리는 질문인데 네. 현역 시절로 봤을 때 현영민 선수 대 김원일 선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못 영상을 봤을 지금 것 못 본 것 같은데. 같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은퇴한 지가 7년이 접어들었고요. 예, 김원일 선수 저도 최근 한 4, 5년 돼가지고. 이 영상을 못 김경민 봤을 선수한테 때. 좀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아, 네. 한번 있어서 끝나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번 네, 물어보세요. 이렇게 탈압하기도 능한 허율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 하나를 더 받았는데 쉴 때 뭐 하시냐는 질문이 있어요. 선수들이 일상생활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는 오. 것 같고요. 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산이나 공원 그런 데 많이 산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쁜 카페도 가고 네. 오. 풍경 좋은 네. 카페. 네. 성격 자체가 되게 세심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직접적으로는 대화를 처음 해봤거든요. 네. 아주 뭐 키도 크고 체격도 큰데 이야기하는 건 아주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좀 세심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경기장에서 보면은 골 세레머니가 조금 수줍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골을 넣게 되면 좀 더 본인의 네. 포효, 아, 즐거움을 좀 더 표현해 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골에선 꼭 네. 스케줄을 저희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저희 33라운드까지 또 34라운드 오늘 경기까지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또한 최선 다해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선발로 나오죠? 네, 오늘은 포지션이 어딘가요? 명단 안 보셨어요? 제 얘기 못 봤어요. 들었습니다. 네. 공격으로 나온다고. 오, 네, 아 정말 공수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다재다능한 허율 선수입니다. 네. 허율 선수 만나보셨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오늘 네. 공약 지키세요. 네. 네. 아 미리 약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놓고 또 다 해주시잖아요. 뭐 이런 이제 딱 약속했던 우리 김원일과의 의원과의 약속했던 이런 딱 세레머니들은 본인 스스로 좀 느끼면서 네. 더 득점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아, 나타낼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의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2승을 챙겼습니다. 마지막 맞대결 24라운드에서는 광주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상황들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예,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은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열렸던 첫 번째 경기 이규진 선수가 과감하게 직선 드리블 이후에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요. 준프로 계약을 맺은 문비선 선수가 이날 고등학생으로서는 아주 뭐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잘 만들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가 빠르게 박스 안에 침투했고 이 볼을 끊어낸 볼을 요신호 선수가 기가 막힌 터닝슛 이후에 경기를 그대로 원점으로 돌리는 동쪽골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에 결국은 이날 경기의 해결사는 에드가였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올라온 크로스를 에드가 선수가 박스 앞에서 본인의 장기 머리로서 마무리하면서 2대1의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대구의 승리가 두 팀의 맞대결 첫 번째 경기의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대구에서 열렸던 두 번째 경기 이날은 이건희 선수의 또 기가 막힌 왼발 터닝슛 등으로 광주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역에서 이 볼을 끊기게 됐고요. 세지나가 욕심부리기보단 왼쪽으로 빠져들어가던 박용희 선수에게 박용희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골문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그대로 다시 또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도움으로써 세지나 선수는 60골과 60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자, 광주가 다시 한번 달아난 득점을 프리킥에서 변준 선수가 공격 가담 이후에 헤딩으로 마무리 지면서 다시 한번 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강한 대구가 세지나 선수가 여기도 또 측면을 허문 이후에 낮고 빠른 크로스 가볍게 또 정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그대로 또 다시 경기는 알 수 없는 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후반이었죠. 세지나 선수가 반대편으로 보내준 볼 여기서 수비의 위치 선정이 사실 좀 좋지는 못했거든요. 이 위치 선정 속에서 대구가 볼을 끊어냈고 결국 이 PK를 세지나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면서 다시 한번 대구가 광주에게 두 번째 맞대결 역시 역전승으로 거뒀던 기분 좋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위험적에서 광주가 파울을 잘 만들어냈고요. 이날 유일한 골이자 결승골을 백하 선수가 기가 막힌 수비벽을 통과시키는 프리킥골로 잘 성공시키면서 이 한 골을 광주가 그대로 결승골 잘 지켜내면서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대구를 꺾고 귀중한 승점 3점을 만들어냈던 그런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네, 무승부 없이 승패를 가르던 두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광주가 유독 대구의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점유율 자체는 광주가 대구보다 좀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갔고요. 경기를 많이 풀어나가긴 했지만 결국 이제 결정력에 있어서 대구가 선수비 역습 이 전략이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대구가 광주에게 역전승을 만들었던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기대 득점보다 우위에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네. 세징야인데요. 대구가 터뜨린 5골의 득점 중 세징야의 발끝에서만 나온 게 4골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세징야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4라운드 맞대결 기록에 있어서도 이날 슈팅은 대구가 광주보다는 15개 대 11개, 4개가 좀 더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11개의 슈팅을 6개의 유슈팅을 만들어냈고 결국 이제 필드골이 아닌 프리킥 상황에서 백하 선수의 귀중한 결승골로 광주가 올 시즌 뭐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다 질 수는 없다는 각오로 광주가 대구에 1대0 귀중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모두 정리해봤고요. 이번 시즌 양 팀의 흐름을 좀 면면히 살펴보자면 정규 라운드는 7위와 9위로 각각 마무리를 한 두 팀입니다. 좀 재밌는 기록이라면 양 팀의 득점이 40득으로 동일한데요. 여기에 실점은 광주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승리는 광주가 14승, 그리고 대구가 9승입니다. 또 광주는 33경기 무승부가 단 1개인데 대구는 11개입니다. 무승부가 이렇게 1개이기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광주의 색깔을 기록으로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무밖에 없다는 건 광주가 비기는 경기도 이기려는 경기 운영을 가져갔던 것 같고요. 결국은 시즌을 치르다 보면 2무 1패보단 1승 2패가 오히려 승점도 1점 더 벌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광주가 계속 좀 해내면서 패배는 많지만 또 승리도 많았던, 그러므로써 순위 자체도 대구보다는 좀 높은 순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이기고 있어도 90분이 돼도 수비수가 들어가서 잠그는 그런 플레이를 못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뭐 1무밖에 없지 않나. 저희로서는 뭐 제가 보기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정말- 반면에 대구로서는 무승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또 지키려는 경기 운영 좀 많이 가져갔던 그런 기록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선수들이 좀 그라운드에 몸을 풀고 있는데 오늘 광주는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FC서울과의 승리에서 승리를 거뒀던 베스트 11이 동일하게 또 네. 나오는 또 특이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이렇게 비가 오고 좀 습한 날씨에는 어떤 식으로 좀 훈련 방법이 뭐 차이가 있을까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은 뭐 일단 쉽게 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유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뒷공간에 좀 때려놓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 경기는 대구가 좀 그쵸. 유리한 그런 플레이가 되는데 또 홈에서 또 광주가 또 잘하니까 오늘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비가 내리는 날씨에서는 수비수들이 더 어려움을 좀 많이 겪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공격수라고 하면은 오늘 그라운드에 물기가 있는 상황에서 좀 과감한 슈팅들이 더욱더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 또 골키퍼로서는 양팀 골키퍼가 굉장히 좀 바쁜 하루가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비가 오는 날 좀 더 잘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좀 비가 오는 날 좀 개인적으로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볼의 스피드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가는 게 더 편하셨던 건가요? 좀 쉽게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성향 네. 자체가 좀 비가 오면 좀 미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미친 선수 중에 한 분이 위원이 있죠. 네. 비가 올 때 경기력이 좋았다는 건 그만큼 더 뭐 비가 내리는 날씨에 아주 흠뻑 시원한 네. 날씨에 맞아서 경기력을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양 팀의 시원한 경기력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양 팀의 스타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분석 포인트인데요. 정교한 조직력을 앞세운 광주 대 개인 능력 극대화의 대구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수비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광주 같은 팀이 좀 어려우신지, 뭐 아니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좀 특출난 선수 2-3명이 있는 그런 대구가 좀 어려우신지 어떠실까요? 제 현역 시절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뭐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을 가진 광주가 수비로서는 좀 상당히 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끊임없이 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포지셔닝도 계속해서 좀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지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의 득점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두 팀 중에 좀 한 팀 고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팀을 꼽으라면 저는 좀 광주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선수 시절에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인 저희 팀이었거든요. 포항 시절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좀 압도적인 외국인 선수한테 제가 좀 약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뭐 세징야 같은 그런 압도적인 외국인 선수를 막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세징야 선수 이렇게 마주치면 어떤가요? 좀 아우라가 좀 느껴지죠. 좀 오. 뒤로 좀 뒷공간을 먹을 것 같고 네. 뭐 발을 뻗으면 제쳐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덤비지 않고 수비를 좀 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세디냐 볼을 뺏으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박하다가 파울을 내면 또 프리킥의 또 스페셜리스트 네. 아주 뭐 좋은 또 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지냐 선수라 네. 경기를 날 전체적인 조율 역할뿐만이 아니라 득점이 필요할 땐 득점, 또 팀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 또 이번에 9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회 수상으로 개인 최다 수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팔도 걷어붙이고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인터뷰도 저희가 함께 해봤을 때 정말 여유로웠잖아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고 괜찮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뭐 오늘도 뭐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 네. 누구보다도 또 광주 역시 경기 대상 1호는 세징야 선수거든요. 그렇지만 뭐 알고서도 이런 거를 뚫고 나간 선수가 또 세징야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징야 선수를 얼마만큼 광주의 수비가 조직적으로 잘 제어하는지도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징야 선수 유니폼이 만약에 군복이라면 네. 육회 수상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굉장히 주렁주렁 달고 다닐 것 같은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듭니다. 아 역시 해병대 출신이셔서 그런지 네. 약간 군복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이제 광주의 조직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광주의 조직력이 드디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시아도 감탄한 이정효 매직 그리고 창단 첫 ACL 무대 2경기 전승 그리고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단독 선두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말하길 우리 축구로 만든 성과라고 보는데 ACL에서 그 우리 축구 즉 광주 축구가 특히나 빛을 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대 축구에 대비하기보단 광주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아시아 무대에 있어서는 뭐 사실 K리그 무대는 워낙 서로가 서로를 분석도 많이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 좀 있었는데 아시아 무대에서의 광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경기 결과 뭐 지금 일본 가서 경기했을 때도 많은 기자들이 광주의 축구에 박수를 보내줄 정도로 네. 이정효 감독의 축구는 아시아 무대에서 더욱더 좀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사실 이정효 감독 축구가 이정효 파해법이 좀 나오면서 좀 막히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그랬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좀 광주 축구를 좀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좀 더 잘 먹혀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별 성적 비교를 좀 보시면요. 리그와 ACL에서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우선 승률이 100%고 경기당 슈팅 수가 ACL에서 조금 더 많은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뭐 ACL을 또 광주가 잘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ACL 무대도 선수들이 사실 첫 무대잖아요. 긴장할 수 있는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좀 즐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경기장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자신감으로 나타냈고 이 자신감이 결국 이제 경기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정효 감독이 행복한 고민을 계속해서 아시아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원정에서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펼친다는 게 굉장히 적응도 안 됐을 텐데 뭐 K리그를 좀 대표하는 클럽으로서 좀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일 수도 있고 세계의 무대에서 조금 방점을 찍는 모습일 수도 있었잖아요. 네, 뭐 홈에서의 지금 그라운드 잔디 상태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홈도 원정 경기를 느낌으로 좀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광주가.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축구는 오히려 잔디가 더 좋을 때 좋은 축구를 많이 선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이정효 감독의 표정은 전혀 만족한 표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무대에서의 광주의 도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 역시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광주 팬분들이 홈구장으로도 원정 경기로 찾아와 주시는데 지난번 이건희 선수가 골을 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에 많은 팬분들이 오시면 감독님의 화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재치 있는 말을 해줬는데 이건희 선수 말대로 좀 더 많은 팬분들이 와주고 계십니다. 뭐 저는 이건희 선수를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같이 뛰게 되면은 굉장히 또 수비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그리고 득점하는 장면에서 봐도 수비에서 뺏어서 득점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같이 뛴다고 하면 수비수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선수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아사니 선수입니다. 바로 8월 이후부터 활약이 정말 매섭습니다. 8월 이후 리그와 ACL 포함해서 9경기에서 7득점을 냈는데요. 오늘은 사실 알바니아 대표팀으로 뛰었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한 이후라서 좀 경기 출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죠. 굉장히 좀 한쪽 날개를 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사니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감아차는 슈팅이 굉장히 일품인데 그 카드를 좀 쓸 수 없다는 게 좀 광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엔 좀 부침이 있으면서 경기장에도 잘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 시즌 중반 이후에 꾸준하게 선발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K리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서도 이 아사니 왼발은 계속해서 좀 불을 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뭐 아사니 선수가 아주 뭐 경기 엔트리의 명단 자체도 없지만 앞으로 있을 아사니 선수가 광주의 공격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선수 칭찬을 안 하면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만나봤던 허율 선수인데요. 허율 선수가 시즌 중간에 이렇게 공격 수비 다시 공격으로 2번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이러는 게 프로 선수로서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팀이 또 이제 감독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선수는 뛰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전반기에 공중볼에 대한 약점이 좀 나오다 보니까 허율 선수 센터백 포지션에 내렸고 또 왼발잡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빌드업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 허율 선수가 이런 역할을 또 굉장히 좀 잘해줬고요. 최근 경기들에 있어서의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의 득점도 지금 꾸준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허율 선수의 오늘 경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지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나온 상황이죠. 바브레일 선수의 크로스를 예측하면서 수비 한 발 앞서서 본인의 장점인 머리로서 가볍게 득점에 성공했던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미드필드가 볼을 치고 들어올 때 아주 직선 움직임을 타이밍에 맞게 잘 빠져 들어갔고요. 네. 주발은 왼발이지만 오른발로 지금 슈팅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도 오른발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줬던 그런 좋은 득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허율 선수가 기회가 된다면 좌우를 막론하고 그냥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은 오른발을 모두 카드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허율 선수와 얘기했을 때 오늘 득점했을 때 이 세레머니, 첫 번째 골은 슬라이딩 세레머니, 두 번째는 우리 김원희 의원이 가르쳐준 두 번째 세레머니까지 과연 보여줄 네.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T 체조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보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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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시즌별 성적에서도 뭐 신인 시절부터 18경기 출전하면서 2골,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30경기 이상 출전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올 시즌도 이제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팀이 필요할 때는 공격수에선 공격수 역할, 수비할 때는 또 안정적으로 수비를 리드할 수 있는,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는 수비수로서의 부담감보다는 공격수에서의 부담감이 좀 덜하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 있어서 이제 스트라이크 포지션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경기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백 출신으로서 굉장히 센터백으로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렇죠. 들긴 예. 하는데 네. 본인이 뭐 공격수로서의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응원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와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 슈팅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죠? 네, 지금 크로스에 의한 슈팅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좋은 크로스들이 허율 선수가 머리로서 아니면 슈팅으로서 좀 득점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홈팬분들이 이쪽에서 이 훈련 이후에 득점에 대해서 좀 많이 함성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공격수가 마무리 아, 훈련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뭐 골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고 좋은 그런 기분으로서 라카룸에 들어갔다가 이제 경기장에 나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요약본을 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감각적으로 본인이 득점을 통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컨디션 체크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계속해서 이 마무리 훈련하면서 허율 선수의 모습을 지금 제가 지켜봤을 때는 아주 뭐 다부진 각오로 마지막 훈련에 좀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율 선수가 포지션을 다시 변경하면서 이건희 선수까지 지난 33라운드였죠. 서울전에서 득점포를 오랜만에 가동했습니다. 이건희 선수도 또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희 선수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세징야 네,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 뒤쪽으로 오는 볼, 여기서 또 빠르게 카운터 프레싱에서 볼을 끊어냈고요. 네, 순간적으로 이건희 선수가 이 볼을 빠르게 예측하면서 수비 한 명 제쳐놓고 아주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이건희 선수가 기가 막히게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한 게 아니라 압박을 통해서 상대 수비의 공을 뺏어서 슈팅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건희 선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건희 선수가 이 스트라이크 포지션에서 득점을 터뜨린 건 굉장히 이정효 감독으로서도 득점에 대한 좀 고민을 덜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발로 아닌 교체로 지금 이건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원톱 또는 투톱으로 이건희 선수와 허율 선수가 함께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스타일 상으로는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면서 두 선수 모두 홀더 플레이가 가능하고 수비 가담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또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전에 허율 선수가 수비진을 많이 휘젓고 다니면서 힘을 빼놓는다면 후반전 승부처에는 이건희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정현 감독이 승부수를 걸 수 있는 타이밍에 이건희 선수의 투입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이 됩니다. 세징야 선수가 수비 가담이 22%잖아요. 네. 이건희 선수는 제가 볼 땐 90%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지역에서 조금 힘이 빠지더라도
조금 그래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원희엘 위원이 딱 이야기해준 대로 세징야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는 세징야 주변에 이제 국내 선수들이 수비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희생을 하고 공격적인 역할을 세징야에게 많이 맡긴다면 반대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서부터 스트라이커가 꾸준하게 채널링 또는 압박을 통해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더 좀 줄 수 있는 본인이 출전하는 시간에서는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날카로움들을 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대구 FC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조직력을 앞세웠다면 대구는 특정 선수의 하드캐리가 좀 인상적인데요. 바로 세징야와 에드가 조합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합작골이 참 많고 하이라이트로 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세징야의 크로스 또는 이제 패스에 의해서 에드가 선수가 박스 안에서 결정짓는 이 공식들이 오늘 광주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면 쉬운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날카로운 크로스가 세징야 선수가 그냥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주면 높이 싸움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에드가를 겨냥했단 말이에요. 네. 에드가 선수가 지금 크로스 올라온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스트라이커라 보니까 잘 빠져들어가면서 결정짓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세징야 선수가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 에드가 선수가 그냥 수비 사이로 빠져들어가면서 머리로써 네. 이 정도 크로스가 이쁘게 올라오면 에드가의 머리에 닿는 순간 함성이 먼저 터져 나올 정도로 이 세징야의 크로스, 에드가의 헤딩 득점 공식은 대구가 계속해서 자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징야도 크로스를 올릴 때 이 정도면 에드가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겠죠. 크로스가 굉장히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높게 올라간다든지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비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세징야의 크로스는 굉장히 부드럽고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의 코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는 박스 안에서 걸리면 발보다 머리가 정확한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이후 최다 합작골 듀오가 바로 세드가입니다. 20골인데요. 네. 역대 2위이자 이 기간에는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선수는 지금 1위밖에 없습니다. 네. 경기를 딱 보시면 데이터로도 라스와 무릴로, 김인성 주니어 선수는 이미 이제 팀이 한국을 떠난 선수도 있고요. 지금 세징야와 에드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난 경기에서도 아주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고 에드가 선수는 오늘 후반전 출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징야 선수가 후반전에 에드가 선수가 들어왔을 때 또 에드가를 겨냥한 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경기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세드가랑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세징야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에드가 선수가 수비 뒤로 움직이는 박스 안에서 수비 시야에서 사라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막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측하고 먼저 움직여도 거기에 에드가가 없거나 혹은 에드가를 잡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수비수도 볼을 봐야 되는데 네. 볼의 시선이 뺏겼을 때 에드가 선수가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 에드가가 헤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듀오 중에서 대구의 왕 세징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세징야는 좌측면으로 내려가서 직접 빌드업에 좀 깊이 관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빌드업의 시작과 끝이 약간 세징야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경기가 때로는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미드필드 역할도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방식도 택하고 있고요. 팀이 득점이 필요할 때는 아주 박스 쪽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이 볼을 받아서 도움 또는 득점에 그런 능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도 득점, 도움, 공격 포인트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징야 선수가 대구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에 대한 기회 창출이라든가 공격 전개 역할도 세징야 선수가 대구에 있어서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경기도 좀 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징야가 저희가 앞서서 대구의 왕, 그리고 세징야의 슈팅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제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징야가 정말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세징야가 굉장히 이번에 득점을 하게 된다면 저번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네. 100콕 득점을 하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K리그에 남을 만한 그런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역시 지금 마무리 훈련에서 패스를 주고 리턴 받아서 득점에 대한 감각을 훈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전 장면에서 나왔듯이 세징야 선수도 아주 침착하게 득점과 성공시키는 모습 보니까 이 박스 안에서의 세징야를 자유롭게 두면 아주 광주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도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치명적이라는 게 사실 동점골, 역전골 이렇게 클러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 라운드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세징야 선수가 그 100호골을 또 이번 리그, 이번 시즌 안에 넣겠다라고도 밝혔기 때문에 광주로서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클러치 능력이 대단한 선수들, 이거는 좀 노리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알고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일단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세징야 선수가 본인이 해결을 쌓은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는 확실하게 욕심을 좀 나타내더라도 네. 슈팅으로 좀 끌고 들어가면서 결정을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후반전 상황에서도 세징야 선수가 결정적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수비 쪽보다는 뒤쪽으로 한 발 물르면서 슈팅에 대한 공간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냈고요. 볼이 연결되자마자 퍼스트 터치를 골문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본인의 장점인 그대로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골키퍼가 손을 뻗긴 했지만 아주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잘 때렸던 배구의 왕 세징야의 멋진 중거리 슈팅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강원과의 경기에서 반대편으로 오픈킥 이후에 빠르게 박스 안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갔고요. 네. 크로스에서 사실 발리 슈팅을 때리기는 조금 어려웠던 장면도 있는데 아주 감각적으로 골키퍼 앞에서 골키퍼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바운드 되면서 아주 골문 구석으로 슈팅을 잘 만들었던 장면 또한 한 차례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았고 1동작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빠르게 세도하면서 세컨볼에서의 득점. 결국은 이 박스 안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징야 선수를 박스 안, 또 박스 밖에서 한 20m 거리에서는 충분히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라 광주로서는 슈팅존에 들어왔을 때는 세징야를 더욱더 좀 한 발 더 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기록적으로도 올 시즌 동점골이 3골이고요. 역전골이 1골입니다. 상대팀이 단 한 골 차로 이기는 상황에서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세징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징야는 골 감각이 있습니다. 골잡이고 굉장히 좀 클러치 능력이 좋은 이유는 상대 수비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세징야는 좀 체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공격 지역에서 세징야의 슈팅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대로 득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최근 기록들에서도 여기 나타났듯이 세징야에 대한 집중 견제보단 정치인 선수도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왼쪽에 정치인, 오른쪽에 이탈로 선수가 득점과 도움에 가담하면서 세징야 선수의 이 공격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 세 선수의 합작적인 솔로 플레이 또는 컴비네이션 플레이 팀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역습에 있어서는 이 세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징야를 막았더니 두 선수가 나타난 것으로 좀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 주요 전력 살펴봤고요. 오늘 이야기해볼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광주의 잔디 문제, 유리한 팀은 어디일까인데요. 우선 양팀의 공격 전개 방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양팀의 공격 전개 방식이 광주로서는 패스 성공이 경기당 한 100회 이상 더 많거든요. 광주는 조금 더 세밀한 축구를 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잔디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일 자체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통해서 미드필드를 거쳐서 완벽하게 상대를 좀 가다놓고 공격 스타일을 가진 광주로서는 경기장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다 보면 볼들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하는 데 좀 애를 먹을 수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잔디 상태가 더 좋다면 아마 우리가 광주의 경기를 일본 가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봤듯이 매끄럽게 패스 플레이 이후에 공격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사실 좀 잔디 상태가 좀 지금도 저희가 좀 밟고 있지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오늘 광주에 만들어가는 공격도 중요할 것 같지만 배구의 이 또 빠르게 수비 이후에 앞선에 있는 세징야, 이탈로 정치인을 활용한 이 역습을 또 광주가 얼마만큼 대비하냐가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상대 실수를 끊어서 역습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그런 공격들을 주로 하는데 네. 잔디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됐든 광주 선수들 실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역습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잔디가 안 좋으면 사실 좀 대구 쪽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광주와 대구 전술그룹 주요 선수에 관한 이야기도 잔디 이야기까지 다뤄봤는데요. 이제 오늘 경기 양팀 어떤 선발 라인업을 가져왔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팀이죠. 광주FC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엔 김경민, 그 앞에는 이민기, 안영규, 변준수, 김진호, 이희균, 정호연, 박태준, 정지훈, 허율과 최경록입니다. 이어서 원정팀이죠. 대구FC입니다. 오승훈, 고명석, 하이오, 박진영,
홍철, 요신호, 박세진, 황재원 그리고 최전방에는 정치인과 세징야 이탈로가 섰습니다. 예, 광주의 선발은 지난 2주 전 이제 A매치 휴식기 전에 열렸던 FC서울과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을 때 그 멤버 그대로 베스트 11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전원 국내 선수 또 벤치까지 지켜보시면 지금 오늘 경기도 아사니, 가브리엘, 백하 선수가 없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얼마만큼 단단한 조직력으로 대구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네. 같은 경우는 박세진과 장성원 선수만 자리를 바꿨습니다. 황재원 선수가 사이드로 가면서 이익균 선수의 좀 1대1 능력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막기 위해서 황재원 선수를 사이드로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전술판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광주입니다. 광주 어떤 전술을 좀 가지고 네, 나올까요? 광주는 뭐 계속해서 4-4-2로 경기를 좀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 모두 다 국내 선수입니다. 지난 FC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이 3대1 승리 걸 때 단단한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허율 선수를 전방으로 두고 아주 뭐 끊임없이 미드필드들은 뭐 공격 형태는 2-4-4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미드필드들이 좀 자유롭게 수비 사이사이에 포켓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경기들을 좀 많이 풀어가는 방식을 택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요 키포인트는 이익균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얼마만큼 최경록, 허율 선수에게 찬스 메이커 역할을 해주느냐도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센터백 라인을 지키고 있는 변준수와 오늘 안영규 선수도 이 세징야 선수에 대한 마크는 확실하게 우리가 비 올 때 우산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해 뜰 때 우산 준비해라. 결국은 맑은 상황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센터백 포지션의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구는 어떻게 나올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광주가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여기서 공을 뭐 드리블 하든지 돌린다든지 할 때 뭐 세징야라든지 정치인, 이탈로 선수가 압박을 해서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어낸다고 하면 세징야가 마무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득점 루트를 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희균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1대1 네. 찬스를 만들려고 빌드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상대의 공격을 협력 수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밀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한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누가 될까요? 먼저 홈팀 광주의 키플레이어입니다. 현영민 위원 어떤 분을 꼽으셨을까요? 네, 저는 광주의 이익균 선수를 꼽았습니다. 결국 아주 뭐 피지컬적으로 신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또 아주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라 올 시즌 뭐 5개의 득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에서 올려주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찬스 메이커 역할을 얼마만큼 이익균 선수가 팀의 기회 창출 또는 공격 전개에 있어서의 좋은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 광주의 공격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경기 전에도 좀 반갑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그러셨죠. 컨디션 굉장히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익균 선수를 좀 킥플레이어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원희 위원님은요? 저는 변준수 선수로 했습니다. 오. 지난 FC 서울전에서 미드필더 같은 패스징으로 좀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고요. 네. FC 서울의 일류첸코라든지 링가드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았단 말이죠. 오늘 경기도 세징야만 막으면 광주는 득점을 터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준수 선수가 세징야를 얼마나 잘 막아주냐에 따라서 오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변준수 선수가 가장 높은 최고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의 키플레이어 꼽아보겠습니다. 김원희 위원부터 꼽아주시죠. 저는 세징야로 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경기 때 정치인 선수를 뽑았다가 네. 굉장히 또 세징야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주 같은 경우는 세징야를 막는다고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고 세징야에게 실점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징야로 키플레이어를 정했습니다. 네, 현 의원님은 누굴 꼽으셨죠? 네, 저 역시 뭐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징야죠. 28경기 출전에 11골과 7개의 도움. 90분 또는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세징야 선수에 대한 경계를 단 1초라도 늦추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도래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수가 이 세징야 선수거든요. 네. 광주로서도 얼마만큼 세징야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와 함께 팀으로서 협력 수비로 막아내느냐가 오늘 수비 라인에 있어서도 무실점에 대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플레이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 강등권 탈출 확정과 함께 여유롭게 ACL에 집중할 수 있는 광주. 반면 강등권 위기의 대구는 K리그1 생존을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 승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 절실함이 통할 팀은 어느 팀이 될지 끝까지 저희 스카이 스포츠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경기 끝난 뒤 포스트 매치 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